페이지요 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가죠. 여기 보면 토지거래가는요 허가전이죠. 허가가 있기 전에는요 이것을 우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이렇게 유동적 무효요. 유동적 무효가 있을 때는요 여기서 첫 번째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무효고요. 여기서 물권행위 있죠.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없고요.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해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채무불이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행지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행지체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전이고요. 만약에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하죠. 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죠? 허가전이죠. 그럼 허가전은 뭐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잖아요. 이 유동적 무효요. 허가전은요. 그럼 허가가 있기 전에 유동적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럼 채권행위가 무효이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에요 반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있죠. 불허가 처분이 있어가지고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해약금이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토지가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있든 없든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전까지만 한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협력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대금하고 등기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협력을 해야죠. 협력을 뭐라 하냐? 이것을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서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먼저 협력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중간에 철회를 하잖아요. 철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미리서 손해가 얼마라고 예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계속 협조를 하지 않죠? 그럼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소송을 청구요. 이것을 뭘 한다? 소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송을 청구하고 나서요. 소송이요. 이렇게 소송을 청구하죠. 소송을 청구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송을 청구하죠. 소송을 청구하고 나서 만약에 미리서 소송을 청구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소송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물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처분이 아마 2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봐봐. 협력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가처분하는 거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여기는 가처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봐야 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처분이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냐 이 말이죠.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을 가처분할 수 있지만 그냥 토지거래 허가 전의 계약은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토지에나 토지에다가요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토지에다가 가처분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냐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죠. 확정적 무효인 경우 기본적으로 3가지.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이다. 그 다음에 쌍방이요. 쌍방이 협력을 뭐한다? 협력을 거절한다.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다. 이렇게요. 두 번째요. 불허가고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또는 뭐다? 잠탈하려고 하는 경우 확정적 무효이죠. 2가지가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무효니까 마이너스죠.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정지조건부죠. 플러스요. 정지조건에 대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이니까 마이너스 길고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라면 무효이다.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효고 여기는 유효인 경우가 있죠. 2가지. 지정해제가 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죠.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뭐를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정이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이제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한번 볼까요? 1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거래 계약은 물권적 효력, 여기 봐봐.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 매매 계약이라도 일단 허가를 받으면 여기 일단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이다.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 계약은 무효이므로 허가를 받기 전 여기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죠. 봐봐. 유동적 무효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협력 의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거래가 경내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을의 강박에서 강박 동그라미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을의 강박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강박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써. 그래서 취소 이퀄 확정정 무효. 취소를 하게 되면 확정정 무효가 돼. 옆줄을 긋고 허가 X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하면 그 상태에서요. 내가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를 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2번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배제 그럼 뭐가 된다? 유동치가 아니고 확정정 무효. 이것 가운데 재지정하지 않은 거 재지정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는 지속되나 틀렸죠? 확정정 유효 이렇게. 리을 을이 갑 토지를 X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갑을 병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OX, X 뭐가 된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5번 뭐 아무튼 중도금 받았다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봐봐. 아직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이면 뭐다?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 아무리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고 할지라도 허가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번은요. 우리 기출문제죠. 1번 갑과 을의 계약은 일단 무효이나 을은 갑에게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봐봐. 허가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나중에 받을 것을 조건으로 미리서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알겠죠? 청구 없어. 2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뭐다? 선이행 의무.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한 대로 계약금을 뭐한다? 몰수당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이것은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봐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이행 의무 줄고 봐. 선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기 전에는 의무가 없어. 지금 두 사람의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든지 말든지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을의 귀책 사유로 줄 것이고 확정적으로 무효 줄 것이고 무효 동그라미 거기다 써 누구든지 주장.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해. 따라서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래도 무효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4번은요. 갑이 토지거래 허가 협력을 하지 않죠?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 예정에게 예정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토지거래 허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뭐하다? 그것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3번 안 했어요?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토지거래가 협력을 하지 않죠. 그럼 협력 의무 불행이죠. 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위에만 봐봐. 갑은 토지거래가 대상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겠으며 매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것을 위약금 특약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위약금 특약으로 보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거든요. 예정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은요, 을이요, 갑이 토지거래 허가에 협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협조하지 않죠. 협조하지 않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 협력을 안 하죠. 그럼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천만 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몰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다.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놔두고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갑이 목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더라도 을은 어떠한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서 여기 봐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러면 저기 봐. 지금 여기 봐봐. 협력 의무의 경우에는 협력 의무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 자체에서는 의무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돼.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 하려면 여기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 5번의 경우는 신청 절차 청구라는 것은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를 피보전 채권으로 의해서는 가처분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즉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요.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지금 3번은 지금 맞죠? 3번은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지금 4번은요. 지금 이것이 협력 의무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데 지금 협력 의무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협력 의무 위반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것은 맞는데 여기는 봐봐. 여기 자체에서는 이거죠. 이거죠. 지금 여기 지금 문제가 협력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죠. 여기에서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협력 의무는 반드시 협력이라고 나와. 알겠죠? 협력이라는 말을 써. 그런 말 쓰지 않으면 여기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아무리 1천만 원 주기로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죠. 손해배상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럼 4번요. 1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가 4번의 경우는 또 토지거래 허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여기 그냥 이걸로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알겠죠? 협력 의무란 말이 없으면. 그럼 지금 밑에는 또 위하고 문제가 다르게 밑에는 지금 4번에다가 갑이 토지거래 허가 협력을 하지, 이 말은 뭐 앞에가 좀 빠졌는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참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협력 의무니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4번. 그 다음에 5번도요. 5번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없죠? 무슨 말이 없으면 이것은 뭐냐면 그냥 여기에요. 여기가 아니고 협력이 아니고 여기.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처분 안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여기는 가처분인데 왜? 협력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가처분 할 수 있죠. 여기는 의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을 못 해.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가처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 5번은요. 맞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의 지금 해설은요. 잘못된 것이. 그것은 협력 의무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 4, 5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보면 이제 판례 보면 이제 가처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두 번 나온단 말이죠. 가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여기 있을 때는 못해. 의무가 없는데 내가 아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처분을 해요.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협력할 분명히 의무가 있죠.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니까 가처분해. 돈이면 뭐 하겠어? 가압류를 했겠죠. 협조하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처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가처분하지만 여기는요 아무런 것도 없죠. 아무 의무도 없는데 무슨 가처분을 해요. 알겠죠? 만약에 말을 하려면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하려면 협력 의무란 말을 앞에 집어넣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랬으면 가처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빠뜨렸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이걸로 가는 거죠. 알겠죠? 자, 6번은요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들이 됐죠? 확정적으로 유효. 그러면 1번 줄거 불허가 처분,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해 줄 것이고 잠탈, 3번은요 쌍방이요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쌍방이. 그 다음에 4번은요 정지 조건부 줄 것이고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 불성치 그렇게 됐죠. 정지 조건부대 불성치로 확정 그렇게 됐죠. 정지 조건 플러스 불성치로 확정 마이너스. 5번은요 토지 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뭐가 된 경우 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그래서 지정이 해제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지정 해제 그러면 5번은요 유효가 되죠. 자 7번은요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죠.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 맞죠? 2번 확정적 무효인 법령에도 추인하면 여러분요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정적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면 유효 그런 말은 없어. 알겠죠? 그것은 안 돼.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다. 이 말은 뭐냐?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안 돼. 3번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말할 수 있다. 취소. 여기서 취소는 일부 취소 줄거 봐. 여러분 일부 취소는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해설을 보는 게 나아. 첫 번째 가분적이다. 가분적. 그것을 뭐란다? 해설을 봐봐 3번에. 그것을 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래. 분할 가능성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일부가 특정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줄과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를 뭐란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해. 보충적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맨 끝에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이렇게. 일부만의 취소 가능. 자 그럼 됐나요? 자 4번은요. 4번은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권은 다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법원이 직권조사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5번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줄고 취소 원인의 종료 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왜 그러죠? 만약에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되죠. 그럼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권을 소멸해. 법정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논리적으로 법정 대리는 언제만 추인할 수 있느냐? 취소의 원인이 뭐하기 전 소멸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8번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도 그러면 추인은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해. 확정적 유효. 취소하지 못한다가 뭐라냐? 그것을 이퀄 취소권 포기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한 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더 이상은 취소하지 못해. 2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전부를 뭐로 해? 무효로 해.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전부를 무효로 해. 3번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령인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이런요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그럼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이런 봐봐. 비진입 표시 줄 곳이고 밑에 써 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하고 허위 표시 그다음에 의사무능력 이 세 가지는 추인이 돼. 비진입 표시로 무효, 허위 표시로 무효,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는 뭐죠? 추인이 돼. 그런데 103조, 104조 강행법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렇게 됐죠? 저 틀렸죠?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맞는 걸로 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이래야지. 왜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아까 말했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소멸하니까 추인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 뭐라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여기까지 이것을 가정적 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적 의사.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만다 가진다 이렇게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104조 인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알겠죠? 자, 9번은요. 1번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죠. 103조죠. 104조 강행법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줄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 줄고 허가가 있기 전 무효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모두가 무효이다. 맞아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의리매수해서 의리매수요. 한꺼번에 의리매수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아직 허가가 안 나왔다잖아요. 허가가 안 나왔다잖아요. 그럼 허가가 안 나서 유효 무효요? 무효잖아요. 무효면 건물에 대한 계약도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죠.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토지만 허가받고 건물은 허가를 안 받아요.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가 돼요. 알겠죠? 토지만 허가를 받아. 근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죠? 없으니까 무효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한꺼번에 샀잖아요.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죠? 일부 무효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모든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가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건물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되면 건물만에 대해서 유효가 돼. 그러면 그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계약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무효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모두가 무효이다. 5번, 3번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죠. 그러면 무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해서 뭐가 된다? 인지의 효력이 있다 그랬는데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재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줘.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그래서 4번 이러면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착오에서 우리 몇 번 봤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뭐다?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요. 지구상에 있는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야. 알겠죠? 자, 5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가 일단 취소. 2단도 아니죠. 그냥 1단이죠. 취소 그럼 뭐다? 확정정 무효.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줄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을 소추인할 수 있다. 맨 끝에 줄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을 소추인할 수 있다.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무효하고 취소를 두 개 비교하라고 그랬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취소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죠.
그럼 우리가 취소한다는 말은 유효인 것을 뭐로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취소해서. 그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를 해버려. 취소를 해버리면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없다. 알겠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은 할 수 있을지언정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작년 지장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0번 민법 중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자, 뭐 이미 되는 혹시 있어요? 그럼 그놈이 답이에요. 왜냐면 답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되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어 없어? 없어.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아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힌트, 또 취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봐요. 자, 취소는 뭐죠? 먼저 취소는요, 뭐가 있어야 돼?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는 누가 있어요?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누가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권자,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가지고 노란긴 법학원 다니다 말을 안 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옆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몇 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긴 다닌다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아는 게 낫죠? 아는 게 나오면 대답하기 전에 나는 노란긴 법학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 치고 취소하고 뭐 이건 개콘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렇잖아요.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해야 돼?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 돼?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죠.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러면 나와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이렇게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추인을 할 때는 갑이 추인권자인지 을이 추인권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인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포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사기를 친 사람은 상대방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요. 여러분, 갑이 을을 사기를 치죠. 갑이 을을 사기. 누가 사기를 당했어? 오케이. 을이 사기 당했네.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 을. 문제는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권자죠. 그러면 갑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나 이렇게 또 조용을 하고 또 처음 만나요. 알겠죠? 학원은 원래 이런 보면 아까 쉬는 시간에 보면 엄청나게 떠드는 이 학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쉬는 시간이 조용하거든요. 왜 조용한지 모르죠. 나도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요, 여기는요 아주 에너지가 넘쳐요. 언제만? 쉬는 시간에만.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대방은 여기 눈이 없어요? 눈 없어? 취소권자 뭐라고 돼 있어? 제한능력자, 차고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가 돼 있네. 상대방 말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아니죠. 취소권은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고요. 여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특별수권을 받아야 돼. 특별수권. 그래야지만이 취소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죠? 포괄승계인은 취소권자죠. 여기 특정승계인은 취소권이 아니다. 특정승계도 포괄승계도 취소권자고 특별승계 취소권이에요. 양수인 같은 경우. 그런데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요. 여기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건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갑을 이렇게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차고 사기 강박 이런 말이에요.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요. 2월 1일이죠. 병이요. 여기 3월 1일이죠. 이렇게 병이 되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취소를 하죠. 4월 1일 취소를 하죠. 그러면요 이 병은 선인 경우 보호되고요,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여기 2월 1일이요. 여기 을이 이렇게 병이죠. 3월 1일이요. 이렇게 병이 있죠. 이 병은요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취소를 하죠. 4월 1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상대방이에요. 그럼 언제까지요? 취소권 언제까지? 안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이죠.
10년.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짧으냐. 알겠죠? 이것은 뭐다? 형속권에 관한 것이니까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제척기간이죠? 그러면 제척기간이고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요.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척기간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해요. 알겠죠? 그래서 3년,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죠. 여기서 제한능력자요. 제한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자요. 그래서 제한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자가 취소를 하죠. 취소권을 행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요. 그래서 전부를 반환해. 현존이익을 반환해.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그런데 일반인은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선이면은 현존이익을 반환하고요.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을 해. 그런데 제한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 아직 우리 시험에 의사무능력자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데 다 나왔는데 의사무능력자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무효죠. 무효가 됐을 때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을 해요. 알겠죠?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법률행위의 추인이요. 법률행위의 추인. 그럼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아직 취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요. 유동적 유효. 그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말로 해야 되죠. 추인이죠. 추인은 뭐다? 확정적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 여기는 유동적 유효이고요. 여기는 확정적 유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인했다는 것은 뭐다? 취소권의 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고, 취소할 수 있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직은 취소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 두 번째요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해야 돼.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인의 뭐란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지, 만약에 법령을 취소한 후 추인하고 싶어. 그럼 어떤 추인을 해야 되냐면요. 취소한 후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 행위에 추인을 해야 돼. 무효 행위에 추인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한 것은 쓸 수가 없어. 왜냐?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여기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으면 알든 모르든. 왜 알든 모르든이냐?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졌다 이 말이죠. 추인의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첫 번째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고요. 경계가 있고 담보 제공이라고 있고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행의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나 일부의 양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죠. 이 네 가지는 취소권자가 이행한다, 취소권자가 경계한다,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이건 추인이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담보 제공, 이것도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4개에도 추인, 상대방이 4개에도 추인이죠. 그러니까 모두 8개가 되죠. 추인이. 여기는요 이 두 가지는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요 취소권자가 하면은 뭐다?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이것만 나오는 거죠. 왜요? 나머지는 다 추인이잖아요. 다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딸랑 두 개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면 추인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 시험에 뭐라 내가 다음 주에도 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렇게만 시험에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냐? 정답이 무조건 상대방이 이행청고 상대방이 양도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다? 추인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이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해.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정확히 알고, 이 중에서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의 경우만 누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고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추인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알겠죠? 취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를 한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보시면 되고. 자, 10번 한번 봐봐요. 11번. 여러분,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물건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기한 후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 봐봐. 여기 무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을하고 계인데 을은 병한테 처분했죠. 이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병이 아닌 을에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갑은요, 추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갑은 지금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갑은요,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아닌 을에게 한다. 틀렸어. 알겠죠? 추인권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 1번 틀렸어. 2번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이렇게 됐어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갑이 취소하여도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 여기 보면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2번 틀렸어. 3번. 갑이 성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성년이 됐죠.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 이걸 뭐라냐? 줄고 상대방의 이행, 이 말이죠. 상대방의 이행.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수령했죠. 그럼 봐봐. 상대방이 이해한 것은 다 추인이죠.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해. 왜? 더 이상 뭐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4번. 갑이 취소하기 전에 수령한 대금의 일부를 뭐랬다? 유흥비로 탕진했죠. 갑이 취소하기 전에 수령한 대금의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 그러면 취소 당시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 취소 후에 낭비한 부분은 전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취소권은 갑이 지금 취소하기 전에 미성년자죠. 유흥비로 탕진하고 취소 당시 남은 금액만 반환되고 취소한 후에 낭비한 부분은 전부 반환한다 이랬는데,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해. 알겠죠? 그래서 취소한 취소한 이후 이 말이죠. 이후에 소비한 것은 그것은 현존 이익을 반환하니까, 현존 이익이요. 일단 남아있는 걸 반환하니까 현존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라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말 자체는 약간 애매한데, 4번을 보면 갑이 취소하기 전에 수령한 대금의 일부를 유흥비로 탕진, 그건 낭비예요.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취소 당시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 남은 금액, 취소 후에 낭비한 부분 있죠? 취소 후에 낭비한 부분, 그것은 뭐한다? 전부를 반환한다. 이 전부를 반환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존 이익을 그대로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취소 당시.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낭비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뭐한다? 현존 이익으로서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5번은요. 취소의 경우 이미 곱부한 것에 반환. 이미 곱부한 것에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 무효 취소해제.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이러는데요. 1번은요. 갑이 매매가 추인,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려면 딱 이렇게 해야 돼.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을에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데, 알겠죠?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추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을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이 틀렸어. 12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죠. 그러면 취소한 때부터 틀렸어. 법률 행위 시에 소급. 법률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돼.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하고서? 동그라미 알고서.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잖아요. 알고 해야죠. 4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봐봐.
우리가 취소를 할 때 이런 사람 하면 안 돼. 봐. 여기서요, 상대방한테 취소를 해야지. 상대방한테. 승길한테 취소하면 안 돼요. 승길한테 취소하면 안 돼. 오직 취소는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해. 그걸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5번은요, 일부 취소죠. 그러면 첫 번째 가분적 줄 것이고, 일부가 특정 줄 것이고, 세 번째 줄 가정적 의사. 이런 가정적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보충적 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13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추인이 되면 추인 동그라미 유효죠.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령이 한 날부터 몇 년? 10년. 3번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줄고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여러분 맨 끝에 취소할 봐. 취소 동그라미. 취소는 계약을 취소를 해. 계약.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잖아요. 없었다. 그러니까 계약이 없었다, 법률행위가 없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든요. 법률행위는 뭐냐?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죠.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OX, X 취소할 수가 없죠. 왜? 계약 자체를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5번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행위가 추인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이를 모르더라도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이 되는 뭐가 다르다? 법정 추인과 다르다. 알겠죠? 법정 추인과 다르다. 법정 추인은 어떻게 하죠? 법정 추인은 어떻게 돼요? 그럼요. 5번에 봐봐.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행위가 추인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돼. 왜냐하면 추인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취소로 바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뭐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취소권을 포기한다. 이게 바로 추인이란 말이거든요. 알겠죠? 추인을 하기 전까지는 추인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14번요.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거? 취소 4번이네. 4번 정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왜냐하면 법정 추인이 아닌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그러면 상대방이란 말이 지금 없죠? 없어 뭐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4번의 경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이꼴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요. 문제가 뭐라 하냐?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문제가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똑같아. 왜?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추인이다. 그러면 뭘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5번은요. 갑은 을에게 물건을 매도했죠. 갑은 을에게 물건을 매도했는데 이는 을의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 주고. 그럼 봐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했는데 을의 사기 줄거 봐.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가 누구죠? 취소권자가? 갑이죠.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니까 갑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했다. 수령? 그럼 이거 뭐다? 법정 추인이 되죠. 법정 추인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언제라는 말이 걸리네. 언제나. 이런 봐봐요. 여기 언제나 추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봐봐.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내가 지금 수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니까 치속권자가 뭐를 해야 돼? 치속권자가 수령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걸려요 여기서. 언제라는 말은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상태에서, 즉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언제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되죠. 취소에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걸려. 뭐죠? 알겠죠? 언제나? 그러면 안 돼. 언제나?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일을 보류하지 않거나, 그러면 알고 해야지. 알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후 을에 대한 대금 채권과 자신의 재물을 상기한다는 의사표시라면 뭐가 된다? 추인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기에서 벗어난 후. 그럼 여러분요, 이게 이제 문제죠. 상계가 과연 법정 추인인가? 상계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상계. 여기는 지금 상계란 말이 있어 없어? 경계란 말이 있어도 상계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퉁치자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한다, 돈을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저기에서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으로 볼 수는 있겠죠. 상계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이거 너 나한테 갚을 게 있고 나도 너한테 갚을 게 있으니까 퉁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갚아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계 자체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상계를 뭐로 해석을 하면은 이행의 제공. 알겠죠? 이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초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갑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 알겠죠? 2번, 3번, 4번, 5번 다 벗어났죠? 그러면 3번은요. 담보를 제공하다. 담보. 이런 봐봐. 누가 제공하든지 관계없죠. 그런데요. 4번이 중요하죠. 양도죠. 양도는 누가 해야 돼요? 치속권자. 치속권자가 누구예요? 갑이 양도했다. 갑이 양도 그러니까 추인이죠. 알겠죠? 만약에 을이 양도했다 그러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5번은요. 벗어난 후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줄거봐. 대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 이것을 뭐란다? 경계라고 얘기해. 경계를 뭐죠? 뭐뭐를 소멸, 뭐뭐를 발생, 이걸 경계라고 그래. 뭐뭐를 소멸, 뭐뭐를 발생, 이걸 경계라고 얘기해. 그럼 이런 뭐가 될 수 있다? 경계가 다 추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다 추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죠. 자, 16번은요. 확정되지 않는 것 줄거봐. 유동적인 것을 고르시오. 유동적인 것, 불확정적인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이죠. 불공정 범행이 확정적 무효죠. 2번이네요. 피성열 후견인은 유동적 유효 써봐. 기억 써봐. 확정적 무효. 기억. 니은요.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디귿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상호 명사군요.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강박으로 몇 년이지만 몇 년 전? 12년.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 10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강박이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확정적 유효.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 피성년하고 무권 대리하고. 자, 17번은 봐봐요. 17번 보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랬죠? 해제, 소급하죠? 그러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원칙적으로 소급하죠? 다른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죠? 차고 취소 소급하죠? 추인, 무효행위 추인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제한능력자의 취소 뭐한다?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효행위 추인 이것은 아주 예전에 나온 것도 요즘은 뭐가 나오냐 이거요. 써봐. 거기다가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급한다 안 한다? 해제 조건이 소급한다 안 한다? 아니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이 안 해. 여러분요 봐봐. 해제하고 여기서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알겠죠? 나 모르고 있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봐봐. 해제죠? 해제하고 여기 해제 조건이 있잖아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조건이지 해제가 아니에요. 이건 해제.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장례 향해서 장례를 향해서 소멸해요. 장례.
장래. 조건은 장래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해제 조건이 시험에 잘 나와. 알죠? 다음 중에 소급표가 없는 거 그럼 대부분이 해제 조건이 시험에 나온다고. 무슨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해제는 소급해서 뭐예요? 해제 조건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장래. 이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물론 무효행위 추인도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 무효행위 추인이. 소급표가 없는 거. 그럼 무조건 뭐 정답은 무효행위 추인. 또는요 그다음 또 하나 써봐.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도 소급표가 없어. 한번 볼까요? 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요 2월 1일 날 미성년자가 계약했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을 4월 1일 날 추인을 했어. 그러면 2월 1일 날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2월 1일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 유효라고 돼 있네. 그런데요 여기 4월 1일 날 추인을 하죠.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지금부터 확정적 유효가 돼요? 여기는 유동적이죠. 여기는 확정적이죠. 둘 다 원래 유효인데 원래 유효였어. 취소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2월 1일 계약했죠. 그럼 원래 유효예요. 그런데 내가 추인을 하죠. 그러면 나 이제 취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유동죄란 말은 혹시나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나 더 이상 취소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확정적 유효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원래 유효였던 것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죠. 유동적이었죠. 지금부터는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효했던 것이 유효가 되는 거니까 소급한다 그러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무효행위 추인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 소급한다 안 한다? 한다. 알죠?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특히 여기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글쎄요. 점유권까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기 민법 총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머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하고요. 여기 보면 점유권 있죠? 138페이지까지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일단 한번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후에 그 사례 문제 특강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아까 누군가 얘기해가지고 일단 오후에요. 민법 총칙 사례 문제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듣고 가시는 게 건강히 좋을 거예요. 사례 문제를 이렇게 사례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올 때 23문제. 알겠죠? 제일 적게 나올 때 15문제예요. 작년이 제일 적게 나왔어요. 15문제. 알겠죠? 그래서 23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공유회사 사례 문제는 약간 글쎄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좀 최근에 올수록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을 많이 풀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례 문제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례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정확하게 사례 문제 논점이 뭐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례 문제는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민법 총칙하는 것은 사례 문제를 다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요. 듣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